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파 독재설과 북한 지령설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주장했습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첫째 좌파 사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거리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옹호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미목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깨어나셔서 이곳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외친 자유의 함성을. 여러분 최종 진술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국회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고 법원과 헌재는 우리 법연구회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기관 대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해보니 우리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불공정.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참석했고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집회에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국민의힘 마크가 담긴 깃발들이 나부낍니다. 판사들 얼굴에 낙서가 그려진 현수막들도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탄핵 심판이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복귀해 국정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담당 판사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저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 판사와 또 재판부 판사님들께 우리들의 충정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왔다는 김민전 의원은 엄포를 놓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분노와 화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더 실망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곧이어 군가가 재창되고 사회자는 선동하는 듯한 말도 꺼냅니다. 애국 강원동지 여러분,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이날 집회는 지난 설날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향해 세배를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했습니다. 내일부턴 헌법재판소 앞에서 텐트 농성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까지 찾아가 사법부를 압박하자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법치주의가 보수의 가치인데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법원 앞에서 떼쓰는 모습이 보수인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사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이 정권 연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일주일 새 6%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5.1%, 집권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일주일 전 두 의견 격차는 3.7%포인트였는데
이번에 16.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의견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또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 연장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응답자의 60.6%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답했고 33.6%는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일주일 새에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37.6%, 민주당은 44.2%로 직전보다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 격차는 6.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데도 여당 의원 상당수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당의 고립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 향후 선거 등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광장 인파를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현장의 발언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깨어나셔서 이곳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외친 자유의 함성을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네, 아니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처부수자. 보통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공산당 주로 이제 처부수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수처, 선관위, 헌재 여기를 모조리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 이런 단어까지 나왔고요. 장동혁 의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계엄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가 많이 좀 교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얘기가 좀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도 있었다고 그러면 탄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누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우리 정광재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곤란한 질문이라. 저는 몇몇 발언들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서천호 의원이 했었던 뭐 지금 언급했던 처부수자 이런 발언들은 아무리 대중들이 많이 모이고 그 광장이 여기가 뜨겁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적 가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헌법재판소를 뭐 선관위를 처부수자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 언어잖아요. 법을 뛰어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를 그렇게 내는 것은 뭐 대단히 적절치 않죠. 저는 서천호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일부에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뭐 당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발언들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장동혁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다 보니까 뭐 자신이 하는 발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뭐 이렇게 해석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아주 폭력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뭐 그래서 뭐 크게 장동혁 의원이 한 얘기까지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그 폭력적인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부적절했다.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 말씀 주셨고요. 강성필 대변인님. 그래도 국민의힘에 참 우리 정광재 대변인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때로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은 대부분 다 합리적이에요. 아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가끔은 아니니까. 네. 근데 네. 어쨌든간 이런 집회 이제 볼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집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피곤하시더라도 참아요.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정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장동혁 의원은 그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 장동혁 의원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철학과 소신이 달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책 읽는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의원과 왜 이렇게 극적으로 결별하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묘사는 극히 일부만 돼 있어요. 불편했나 보구나.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튼 이 계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탄핵으로 연결됐을 때 이뤄질 수 있는 뭐 정치적 소용돌이라든가 뭐 보수 정치의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생각을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적이라는 거를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탄핵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 당도 탄핵에 동조하고 탄핵 재판으로 회부돼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불법을 그럼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서천호 의원도요 참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 총선 때 약속 사면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예전에 이분이 과거에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하실 때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받아가지고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선거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남 사천에 출마의 의도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 사면 받을 것을 미리서 알고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때 상당히 많았는데 뭐 여튼 본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뭐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은혜를 그때 받아서인가? 사면받은 은혜. 네, 그래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서천호 의원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한번 헌법재판소가 불법 파행이라는 말을 하고 뭐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잘못된 수가 있다.